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 후 혼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는 시간에 유튜브 사연 채널을 자주 듣게 되네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계속 비슷한 내용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선택이 지금 혼자 있는 이 상황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싶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긴 말보다는 제 사연을 빨리 소개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나이에 공부만 하느라 늦도록 짝을 찾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교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저는 20대 젊은 시절을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며 저의 인생의 절반을 학업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왕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제대로 배워야 한다며 외국에 나가서 유학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30 중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들은 벌써 결혼해서 빠르면 학교에 갈 아이도 있을 나이에 저는 여전히 미혼이었고 2년이 될 여자가 없었죠. 주변에서는 여태 혼자냐, 교수는 됐냐, 다들 제 걱정한다고 말 한마디씩 얹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씩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남들 다 하는 재미도 모르고 연구실에만 박혀 살다 보니 이제 와서 여자를 만나는 것도 제겐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느 재벌집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들다가 집안 눈밖에 나게 되며 연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벌집은 보통 집안과 다르다 보니 그들의 세계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고충들이 있었겠다 싶었죠. 부모님과 연 끊고 산 지 몇 년 됐어.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아빠가 워낙 엄하셔서. 내가 정략 결혼도 싫다고 하고 아빠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나한테 많이 실망하셨나 봐. 그래도 그렇지 연을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가 큰 거래가 되는 거니까 함부로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가 없지. 서로 수준도 맞아야 하고 이익도 맞아 떨어져야 하니까. 하지만 난 사랑 없는 결혼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아내는 고분고분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집안은 무척 엄했나 봅니다. 그렇게 엄하고 규율적인 집안에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 수 없었던 탓에 반항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그 뒤로 집안의 발길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처럼 아내는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가 많아 보였어요.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데이트를 하자며 이곳저곳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다 저는 처음 보고 겪는 일이었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저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싼 음식을 먹고 처음 듣는 명품을 사고 그렇게 아내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든지 늘 일반 사람들보다 씀씀이가 컸습니다. 물론 그런 아내 덕분에 저도 혼자였다면 평생 해보지 못했을 경험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여유를 누렸지만 사실 저에게 그런 것들은 크게 감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책만 파고 연구만 하던 제가 그런 속세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죠. 거기다 저는 교수라는 목표 때문에 한시가 바빠 연구와 논문을 쓰는데 바쁜 사람이라 그런데 관심을 쏟거나 시간을 쓸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내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좋아하고 그러길 바라기에 저는 항상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었어요. 승원 씨, 오늘은 호텔 레스토랑 가서 저녁 먹자. 내가 예약해놨어. 저기 오늘은 그냥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을까? 왜? 승원 씨 바빠서 그래? 논문 쓸 게 아직 남기도 했고 이번 달은 내가 좀 여유가 없어서. 뭐야, 돈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예약했고 내가 먹자고 하는데 설마 내가 승원 씨한테 돈 내라고 그러겠어? 내가 낼 거니까 그냥 가. 오늘은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매번 내가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서. 그냥 내가 살 테니까 오늘은 가까운 고깃집 가자. 아우,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내가 낸다는데 뭐가 문제야? 연구원 월급이 얼마나 든다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요즘 연구실에 밖에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자기 몸보신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비싼 레스토랑 가서 칼질 좀 하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잖아. 매번 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 뭘 먹어도 뭐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리고 미안해할 거 없어. 나중에 승원 씨가 교수 되면 나 호강시켜줄 텐데 지금 이런 게 뭐 대수야. 안 그래?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제게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줬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 잘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먹이고 옷 몇 벌로 사계절을 제게 옷들을 선물하고 꾸며주기도 했죠. 아내를 만나고서부터 저는 가난한 연구원 티를 겨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 제 모습에 사람들은 제가 분수에 넘치는 여자를 만났다며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내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지만 가끔 아내가 제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입고 갈 곳도 없는 비싼 명품 옷이며 저는 별로 맛도 모르는 비싼 외식에 해외여행까지 씀씀이 큰 아내의 선물들은 제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과할 뿐이었어요. 승원 씨, 내가 오늘 쇼핑하면서 승원 씨 옷도 하나 샀어. 한번 입어봐. 이것도 비싼 거 아니야? 응? 싼 건 아니지. 그래도 명품이니까. 명품? 됐어. 난 이런 거 입고 갈 곳도 없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왜 이런 걸 자꾸 사와. 그냥 반품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고 갈 곳이 왜 없어. 학교 가거나 나랑 데이트할 때 입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아니, 그래도 내가 입기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승원 씨 내 남자친구야. 그리고 곧 교수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입어야지. 언제까지 가난한 티 내고 다닐 거야? 차림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몰라?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을 살지. 승원 씨 뒷바라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승원 씨는 그냥 나한테 맞추고 따르면 돼. 알겠어?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만 받고 성의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자신과 같이 다니려면 저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성의를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초에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교수가 되겠다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연구원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아내에게 너무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고 염치 없다 싶었는데 아내가 바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니 저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교수가 되어 아내가 제게 해주는 뒷바라지에 보답하고 싶었죠. 하지만 교수 임용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수라는 꿈을 가졌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느낀 교수가 되는 과정은 하늘의 별 따기와 비슷했어요. 처음부터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뚝심 있게 버텨오고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루처럼 보이는 교수라는 꿈과 계속된 좌절에 저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공부하거나 인연이 있던 동기들의 임용 소식이 들려올 때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바라는 건가 봐.
지금이라도 교수라는 꿈 포기하고 월급이라도 괜찮은 연구실 들어갈까 고민 중이야.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우리 가족도 너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바보같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이거 떨어졌다고 승원 씨가 교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내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수 되는 걸 보니까 나만 계속 이 상태인 거 보면 내가 그냥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럼 승원 씨 같은 사람이 교수를 안 하면 누가 교수를 해? 승원 씨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수를 해야지. 이번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겨우 이런 일로 실망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봐. 내가 얼른 돈벌이하고 제대로 된 직함을 달아야 결혼도 하고 더 이상 너한테 폐를 안 끼칠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당신더러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 승원 씨, 나 이렇게 봐도 있는 집 자식이었어. 그런 내가 설마 겨우 돈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까봐? 나 승원 씨 평생 먹여 살릴 정도는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긴 다른 걱정하지 말고 연구나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그래, 뭐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힘이 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자기야. 그리고 미안해. 계속된 임용 실패에 저도 모르게 초라해질 때면 아내는 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며 위로를 해주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는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쯤 아내의 깜짝 제안은 저를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승원 씨,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뭐? 아니, 결혼은 내가 전교수가 되면 그때 하기로 했잖아. 그랬었지. 근데 이제 못 기다리겠어. 그리고 애초에 교수 임용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던 건 승원 씨가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였잖아. 난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하겠어? 난 집도 없고 아직 제대로 된 벌이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결혼해서도 교수 임용은 계속 준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난 다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좀 더 승원 씨 내조를 잘하려면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지금처럼 서로 떨어져서 챙기려면 한계가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도 네가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인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겠어. 또 그런 답답한 소리 한다. 내가 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승원 씨는 설마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할까 봐서 걱정하는 거야? 나 이승미야. 내 남자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해야 될 결혼 좀 일찍 앞당기면 어때? 우리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애초에 너무 늦장 부린 거라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해서 그러지. 그리고 내가 아내가 되면 승원 씨 내조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승원 씨가 계속 낙방하는 게 집중을 못해서인 것 같아. 집에서 혼자 밥도 챙겨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거 아니야. 같이 살면 내가 나머진 다 알아서 하고 승원 씨는 논문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올리자. 응?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줘, 제발.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수 임명이 되면 프로포즈하고 아내와 결혼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교수 임명 실패에 아내도 걱정이 됐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는데 아내는 아예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제 내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 미안해서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말에 설득된 저는 기다리던 식을 올리기로 했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내가 좀 번듯했으면 당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일도 없고 혼자 결혼식 준비하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면목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상황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미안해하지 마. 난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 열심히 내조할 거고
거기다 나는 뭐 아버님, 어머님께 떳떳한가? 결국 부모님이랑 관계를 풀지 못해서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하는데. 그건 당신 탓이 아니지. 내가 교수가 됐으면. 그래, 뭐 그럼 나도 더 노력할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꼭 교수가 돼서 당신 위신 살려줄게. 그럼 당신은 분명히 교수가 될 거야. 그것도 아주 좋은 교수. 남자 나이 40이면 늦은 것도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알겠지? 결혼한 뒤 저는 제게 희생을 보여주는 아내를 위해 반드시 교수 임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리고 다행히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보, 나 교수 됐어! 전교수 됐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교수 된 거야? 그래! 당신 혼자식 준비할 때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 왔어. 이제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게 됐어. 여보, 축하해! 어머머, 정말 교수 된 거구나! 거봐, 내가 당신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여보, 이제 고생 다 끝난 거야. 우리도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라고. 결혼 전 지원했던 교수 임용에 덜컥 붙게 됐던 저는 고생 끝에 얻어낸 성취에 무척이나 취해 있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늘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제가 또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정말 교수가 되니 기쁘기 그지없더라고요. 아내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말이 적당할 겁니다. 당시 제 인생을 흔히들 하는 말에 빗대 얘기해 본다면 말이죠. 학부 때부터 제 목표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교수가 되었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춰주고 지원해주는 아내가 있었어요. 연구와 학문, 그리고 후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루고 싶은 욕심과 목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제 인생에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없었습니다. 딱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제 인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하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모든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한 문제가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행복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한 제 인생이 뒤흔들릴 만큼의 큰 문제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드러난 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데리고 온 가사 도우미 분께서 제게 말을 먼저 걸어와 주시면서 생겼죠. 그 전까지는 저와 개인적인 대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이 말입니다. 저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아, 네. 잠깐 요 앞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아내가 아주머니께 맡긴 일 때문에 그러세요? 휴대폰 수리 맡겼다고 하던데 저 주세요. 제가 오면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셔서... 사정이 생겼어요. 사모님께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요 앞에 갔다 온다고 해서 금방 올 텐데 인사라도 하시죠. 또 월급도 받으셔야 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좀 급해서요. 그리고 돈은 괜찮습니다. 월급 받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요. 나머지 돈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일을 해주셨는데 정당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머니! 아내가 맡긴 일을 보시고 온 아주머니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이죠. 뭐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그 이유를 묻고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월급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며칠 전 월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 일주일 정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해 주시는데 그 일당이 적을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아주머니께서는 괜찮다는 말만 하시며 저희 집에서 나가려고 하셨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듯 제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 듯 말이죠. 그 모습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아주머니께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신뢰가 될 수 있었으나 아주머니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시던 돈을 가지고 아주머니를 붙잡게 됐죠.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계좌 이체하면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입금해 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제가 아주머니 근로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아내가 이전부터 아주머니와 인연이 있다고 관리하다 보니 제가 따로 묻지 않았거든요. 얼마면 되는지... 사장님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일을 하셨는데 당연히 돈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근로계약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요. 제가 돈 받을 게 아니라 다 돌려줘야 하는 판에... 아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받으신 월급을 돌려주신다고요?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건데 이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영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아서요. 우선 제 말 꼭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일한 거예요. 저에 돈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시키신 대로 한다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거라고요. 저 진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장님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인지... 제 아내가 시켜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속이셨다고요? 제 아내가 뭘 했길래... 사모님이 사장님께 저 소개해 주실 때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일했다고 했잖아요. 사모님 친정에서도 일했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 사장님 댁에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사모님 거 처음 뵀어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맞춰달라 하셔서 사장님께 제 소개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저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사모님 친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사모님이 숨기고 있는 일에 대해선 저도 조금 전에 수리센터 갔다가 알게 된 일이라서 제가 뭘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뭘 봐야 한다는 건지... 지금 사장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사모님 휴대폰이요. 사장님 이거 사모님 몰래 열어보세요. 꼭 사모님 오시기 전에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가리키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분께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제 아내가 거짓말을 시켰다. 아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게 전부 무슨 말인가 싶었죠. 잠깐 멍하니 아주머니가 사라진 현관문을 바라고 있었던 저는 우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확인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고 도망치듯 떠나시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천천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에게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말이죠. 아내가 누군가와 불륜을 나누고 있는 문자 내역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다 싶더군요. 세상이 그대로 멈춘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불륜인 사람이 누구인지, 두 사람은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날 속이고 만나는 건지 등등 알아내야 할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훑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처음 아내의 휴대폰에서 불륜의 흔적이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SNS나 메신저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됐고, 또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일반적인 불륜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라고 해도 이 대화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했어요. 보통 불륜 관계라고 하면 서로에게 다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대화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불륜남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아내는 수동적으로 남자의 제안을 모두 수락했죠. 거기다 더 이상했던 건 불륜남의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하나 두 개 정도라면 이해하겠는데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족족 오타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연세의 장년층 분들이 쓰시는 맞춤법이 너무 많은 대화에 쓰여 있었어요. 읍니다 말이죠. 40대인 저도 읍니다의 쓰임을 알고 보며 자랐지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땐 씁니다로 배우고 썼으니까요. 제 윗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내가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와 불륜관계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대까진 예상할 수 있었으니 남자가 사는 곳이나 근무하는 회사, 또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곳을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안을 뒤져보는 걸 거기서 그만둬야 했죠. 나 왔어. 근데 아주머니 뭐야? 전화 오더니 그만둔다고 하더라? 당신이랑 얘기 다 나눴다며. 그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 전화 받으시더니 그만둬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진짜 뭐야?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게 어딨어. 사정이 있다 하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당신 교수 돼서 이제 더 바빠질 텐데 사람 구할 시간이라도 줘야지. 맞다. 내 휴대폰은? 아주머니한테 내 휴대폰 수리 맡겼는데. 그 휴대폰. 그거 내가 식탁 위에 둔 것 같은데? 아내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불륜에 대해 따지고 모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이혼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보단 제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아내가 바람을 왜 피우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제가 좋다며 달려들었고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벌이도 형편없는 저를 조건 없이 뒷바라지하던 사람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이나 후에나 제 뒷바라지는 하는 사람이, 저를 더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우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아내가 돈 때문에 겉으로 제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부잣집 딸은 아내였고 결혼 후 제가 교수가 되었으나 아내가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울 만한 거리가 되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과 바람 피운다는데 의문점이 들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지, 왜 피우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 몰래 다시금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해봤지만 이미 문자들은 삭제된 뒤였어요. 하필 경황이 없어 불륜남의 핸드폰 번호를 외우지도 확인하지도 못했죠. 아내 몰래 뒤를 쫓아다니면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제 상황상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남과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아내를 무작정 따라다닐 수 없었을 뿐더러 이제 막 교수가 되어 수업과 연구에 제 모든 성과 열을 다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내 뒤를 몰래 쫓아다닐 수도 있으며 동시에 집안에서도 제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제게 아내의 외도를 알려주고 떠난 아주머니였죠. 저는 아주머니께 연락해 가사 도우미로 돌아와 아내를 감시해달라고 사정사정하며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저 못해요. 제가 일을 왜 그만둔 건데요? 그 집에 있으면 저 심장 떨려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쫓아다니라니. 저 못해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무리한 부탁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저를 도와주실 분이 아주머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의심받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분이 아주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알게 된 일이라 그때 증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휴대폰엔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바람 피우는지, 지금도 제가 이렇게까지 잘하면서 바람 피우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야겠어요.
감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해는 충분히 할게요. 그리고 위험하거나 정말 안 되겠다 하시면 그땐 다른 말 하지 않고 붙잡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네, 알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솔직히 일 그만두고도 제가 그동안 사장님 속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사장님 돕는 것도 있지만 이러면 제 마음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끝까지 할 수 있다고는 약속 못 해드려요. 저도 너무 겁나서. 네, 물론이죠. 이렇게 수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머니께는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머니 일도 아니라서 모른 척 지나가도 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마음의 부채가 느껴진다며 아내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알려주시고 제 부탁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너무 감사해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 감사의 표시를 수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대신했고요. 물론 아주머니께서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주머니를 설득했죠. 나중에 모든 게 제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때 돼서 돌려주시라고 했고 만약 그게 아닌 제 예상대로 아내가 불륜이라면 제 인생을 구해준 데 살해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제야 아주머니께서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를 설득해 조력자로 만든 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통화하는 내용, 집을 나가시는 시간과 돌아오시는 시간, 또 아주머니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확인한 문자와 통화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정보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아내의 뒷조사로 인해 정말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아내의 거짓된 모습을 전부 알아낼 수 있었죠. 가장 먼저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아내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사연 있는 재벌집 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연은 있었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을 끄는 건 맞았지만 재벌가가 아닌 어려운 형편에서 나고 자랐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거기까지만 거짓말한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아내의 친부모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승미 남편? 자네가 우리 승미 남편이라고? 그녀는 뒤진 줄 알았더니 잘만 사네. 근데 어쩐 일로 승미랑 같이 안 오고 자네만 같이 왔나? 자네 정말 승미 남편 맞아? 우리 속여서 벗겨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사진만 보셔도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아내가 두 분 관련으로는 좀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저 개인적으로 찾아보다 이렇게 늦게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녀는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한 게 없네. 지 애비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말도 안 해. 내가 그년 버르장머리를 더 고쳐야 했는데 아주 못패듯이 패서 인간을 만들어야... 내가 실수했구만. 자네가 앞에 있는데 말이지. 미안하네.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그년이 집 떠나서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가 뭐 못해준 게 있다고 20년 넘게 연락이 안 돼. 남들은 자식 떡 보고 살 나이에 우린 이게 뭔 꼴이냔 말이지. 자네도 우리 꼴 봐서 이해하겠지? 네? 네. 그럼 제 아내가 언제 집을 나간 건가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아예 안 됐나요? 고등학교 다니다 집 나갔지. 그 이후 연락 한 통 없었고. 근데 그런 건 왜 묻나? 그년이 자네랑 살다 또 집 나갔어? 아니면 자네를 속였나? 아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선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자네 대학 교수라고? 그럼 우리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아니, 대학 교수면 안정적이고 돈도 제법 많이 번다고 그러던데. 거기다 자네 우리 승미랑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뭘 해준 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또 예의가 아니지. 우리가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래. 많이도 아니니까 돈 좀 보태게. 남의 딸 데려갔으면 그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만나자마자 사위 되는 사람 앞에서 딸 욕이나 하고 그날 처음 본 사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아내의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형편없는 부모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가정폭력은 기본에 어린 딸에게 돈까지 벌어오라고 했던 부모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아내의 친부모를 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일찍이 집을 나갔던 것 같았고 돈을 벌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절 만나기 전까지 일한 곳이 술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술집에서 일한 아내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니 당시 아내의 불륜 상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접대 보였던 아내의 옛 동료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영미를 찾아요? 영미 요즘에 이쪽에서 일 안 할 텐데? 걔 안 보인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무슨 일로 영미를 찾아요? 걔가 누가 찾아올 일 같은 걸 만드는 애는 아닌데. 영미 씨 부모님께서 찾고 있으셔서요. 전 영미 사촌 오빠고요. 아, 그럼 많이 늦었네요. 걔 이 바닥 뜬 것 같아요. 원래도 여기 오래 있을 애는 아니었거든요.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걔가 입을 잘 털어서 누구든 하나 꽉 잡고 금방 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꽉 잡고 행동하다니. 그 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남자 하나 꼬셔서 이 생활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미가 말을 잘해서 걔랑 찐하게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다들 노인네긴 했지만 이 세상 남자들 어떤지 뻔히 아는 우리 입장이나 대화 통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젊은 여자면 만사 오케이인 돈 많은 노인들 입장이나 서로 만나는 게 윈윈이니까. 그러니까 제 아니 영미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을 일부러? 네, 그렇죠. 아마 내 기억으론 영미가 여기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던 남자도 나이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취향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때문에 사랑보단 돈이 먼저였는지 아내가 술집을 다니던 시절 돈 많은 노인들과 종종 연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 휴대폰에서 확인했던 어색한 맞춤법과 오타, SNS와 톡보다는 이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는 게 설명됐어요. 아내가 나이 든 노인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노인에게 대가성으로 받는 돈이 아내를 재벌집의 딸로 포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레 짐작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걸 얼마 되지 않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요. 아주머니의 다급한 연락으로 아내 뒤를 쫓다 아내가 백발인 할아버지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호텔 방 안까지 말이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상대를 직접 확인하고 온 그날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물론 아내가 이제까지 저를 속여온 거짓말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혼? 당신 장난치는 거 아니지? 깜짝 선물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장난이 됐든 뒤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나 선물이 있든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지. 당신은 내가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사람 같아? 당신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단어, 이런 상황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만들 사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게 있지.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왜 이혼하자고 그러는지. 그걸 알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 억울한 표정이 나와?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한 건 당신 교수 되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어. 설마 당신 이제 교수 됐으니까 나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런 거야? 당신은 얼마나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이제까지 당신 손바닥에서 놀아놨으니 계속 놀아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 알면서도 끝까지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헌신적이고 남편밖에 모르는 여자로? 그래, 그럼 내 입으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 당신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뭐? 만나? 내가 누굴 만나? 당신 누구한테 뭘 듣고 오해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 정말 끝까지... 자, 내 눈으로 봤다. 내가 봤어.
당신이 옆에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같이 호텔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설마 그거 하나 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여보, 당신이야말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 옆에 할아버지 우리 아빠야. 아빠가 나랑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서 호텔에 가게 된 거라고. 그래, 아빠랑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빠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하자고 해서 위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 그걸 당신이 보게 된 것 같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게 맞냐고. 의심이 들어도 이혼 소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야지. 여기 이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고? 두 사람이 호텔 식당에 갔고 내가 바로 뒤따라 안 갔을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는 거 못 봤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래, 순서가 잘못됐다. 식당이 아니라 방에서 먼저 대화했어.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다가 대화하면 목소리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방으로 가자고 했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서운해하고 반감이 많은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만드는구나. 하긴 그러니까 지금 이날까지 내가 조금도 눈치챌 수 없게 매 순간 거짓말했겠지. 그럼 어디까지 거짓말할 수 있나 보자. 당신이 당신 아버지라고 한 사람 왜 당신과 성이 달라? 그리고 여기 이 주소, 여기 사는 분들 성함, 이분들은 당신과 어떤 사이야? 왜? 너무 오래돼서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직접 만나고 온 내가 말해줄까? 내가 직접 만나 뵙고 오니 이분들께서 당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당신들 딸인 당신의 근황을 말이야. 거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제 말문이 좀 막히나? 사실대로 얘기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보, 그건... 그래,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당신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당신 이 사람들 만났다고 했지. 그럼 어떤 인간들인지 봤겠네? 그 사람들 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인간들과 진작에 연 끊은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상한 관계라고 의심하는 우리 아빠, 내가 우리 아빠랑 성이 다른 건 집에서 가출한 뒤에 지금 우리 아빠의 양녀가 듣기 때문... 소설 그만 써라. 이 정도 했으면 모르겠어? 나 당신에 대해서 다 알아. 당신이 자라온 환경, 부모, 가출 후 일하게 된 곳과 그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이 노인네와의 관계 다 안다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바라는 대답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한 거면 지금 만나는 그 노인네와 결혼해서 살면 되잖아. 남자가 필요했으면 그 노인네에게 받은 돈으로 더 젊고 잘난 남자 만나면 됐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건데? 왜 당신 돈까지 써가면서 내 곁에 이러는 건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당신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나 진짜 당신 사랑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 몸, 내 돈 희생하면서 이러는 이유 당신 때문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날 위하면 그 노인네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돈이 필요했으니까. 당신 교수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만났던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나에 대해 당신에게 거짓말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와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가출해서 술집에 일했던 년이라고 하면 당신 나 만나나 주겠어? 아니, 애초에 내가 재벌집 여자가 아니었다면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을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접근했어. 만나고 접근하니 당신 꿈 이뤄주고 싶어서, 또 나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이젠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당신 뒷바라지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아저씨와 계속 만났던 거야. 그 돈으로 당신 뒷바라지 했고. 그런데 여보, 나 지금 만나는 아저씨와 헤어지려고 했어. 이제 당신 교수 됐으니까 그 돈들 없어도 되니까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이번만 모른 척 넘어가주면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리고 언제 내가 당신 보고 뒷바라지 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값비싼 레스토랑 데려가 달라고 이런 큰 집 필요하다고 했냐고! 내가 연애할 때 말했지. 당신이 내게 해주는 것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난 당신이라면 한겨울에 학교 벤치에서 덜덜 떨며 자판기 커피 마셔도 좋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 말 당신한테 수십 수백 번 했다고! 그럼 멈췄어야지. 그런 말 들었으면, 내가 우리 사이에서 돈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 그때라도 멈췄어야지. 당신이 중간이라도 그 남자와 만나는 걸 그만뒀으면 나 이혼하자고 뱉지 않았어. 연애 때까지의 당신 실수 덮었을 거라고. 당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 그 때문에 잘못 들어선 길 이해했을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땐 그게 편하고 아늑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니까. 하지만 날 만나고 내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땐 달라졌어야지. 정말 날 위한 게 뭔지 생각했어야지. 당신은 날 앞세워서 당신 욕망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날 위한 뒷바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교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뒷바라지해서 교수 만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날 이용한 것뿐이라고. 그게 아니었으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 남자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진작에 알았을 거야. 나 당신과 다시 합칠 생각 없어. 연애 땐 몰라도 결혼 후에도 이런 짓 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당신이 내 뒷바라지한 게 억울하다면 거기에 든 비용 다 청구해.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내 앞에 안 나타나주길 바래. 이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 역시도 복잡하거든. 내 노력과 그에 대한 결과가 당신 때문에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에게 갖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도 들어서. 어쨌든 이혼한다는 내 결정 절대 안 변할 거니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 이혼하자. 아내는 제 앞에서 모두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제 뒷바라지 때문에 그 노인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모두 헛소리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아내를 제외하면 누구나 알 겁니다. 그건 절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조금 더 그럴듯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면 아내와 이혼을 다시 한번 고민했을 텐데 아내가 쏟아내는 망언에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며 그날의 충격을 달래고 있고요. 제가 이곳에 저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제 사연을 소개하는 건 제 전부인을 욕해달라거나 손가락질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잘못된 선택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선택의 갈림길에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안다면 옳은 선택을, 조금이라도 떳떳한 선택을 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마음에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 또 아내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생기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 뜻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